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난감하네요. 사실 질문을 이렇게 올리시면 답변이 안 달립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기 답변 다는 사람이 오늘은 답변이나 달아볼까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요. 답변 다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답변을 다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목적으로 답변을 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루에 뭐 한 개만 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달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이상 본인이 답변을 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그냥 무료로 계속 답변을 달아주는데 3, 40분씩 걸리면 달겠습니까? 한 개의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 답변을 안 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달아야지만 본인이 해결되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요번만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어느 기능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해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최대한 대략 하겠지만 모든 메뉴는 맥스는 국사가 아니에요. 설명을 하면 그냥 국사는 외우면 되는데 수학에 가깝다 보니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운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리도 다 원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면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저희 정규 수업 시간에 뭐 매핑만 뭐 5개월 넘게 수업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방대하죠. 모든 메뉴가. 그래서 일단은 맥스의 매핑은 이제 2D 맵과 3D 맵으로 나뉜다. 그럼 2D 맵과 3D 맵의 차이는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1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걸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런 거죠. 심장 수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심장 수술을 간략하게 설명하나요?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찢어가지고 심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그건 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셀룰러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노답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답변 다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을 달겠죠. 그런 답변을 달 수 있어도 제가 하는 답변처럼 정말 정답은 달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일단 2D 맵, 3D 맵 한 개만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 맵은 매핑 좌표가 있어야 됩니다. 매핑 코디네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매핑 좌표가 없으면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특징이 많은데 요거만 하겠습니다. 3D 맵은 매핑 좌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UVW 맵 모디파이어나 언랩을 주지 않아도 3D 맵은 먹습니다. 그 차이가 일단 한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맥스는 2D 맵이 좀 적고 3D 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비트맵, 노이즈, 레이트레이스, 범프라고 하시는데 뭐 비트맵하고 범프는 이해가 가지만 레이트레이스는 뭐 쓰지 않는 맵입니다. 안 쓰죠 요즘. 아마 저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스캔라인 렌더러를 쓰나봐요. 요즘은 스캔라인 렌더러를 쓰지 않습니다. 네. 쓰면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룰러 체커 칼라맵, 진짜 너무 많다. 동영상으로 하는데도 엄두가 안 나네요. 예, 이렇게는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아웃풋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눠지는 차이가 아웃풋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웃풋은 2D 맵에는 아웃풋이 나오고요. 3D 맵에는 아웃풋이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2D 맵이 뭐 비트맵은 당연히 2D 맵이고 체커, 그 다음에 뭐 그레디언트 램프, 뭐 스월, 그 다음에 타일, 뭐 이 정도가 2D 맵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스월은 칼라인데 비트맵은 당연히 칼라고 나머지는 다 2D 맵처럼 흑백이죠.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 어, 참 3D 맵처럼 흑백이죠. 근데 2D 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2D 맵이에요. 2D 맵 중에서 가장 특이한 아이가 그레디언트입니다. 왜 그레디언트냐면 그레디언트는 2D 맵인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2D 맵은 아웃풋이 있다고 했죠. 왜 이러냐? 그래서
이런 2D 맵이 체커 이런 것들이 마치 3D 맵처럼 생겼는데 2D 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D 맵처럼 생긴 2D 맵이 아웃풋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예. 자, 얘가 기존 매핑 좌표가 있잖아요. 매핑 좌표 없이 재질을 주면 렌더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재질이. 그래서 매핑 좌표가 있어야 돼요. UVW 맵 모디파이를 주거나 매핑 좌표를 줘야지만 렌더링이 됩니다. 근데 원래 2D 맵은 아웃풋이 다 있어요. 근데 2D 맵처럼, 아니 3D 맵처럼 생긴 2D 맵 있죠? 이런 흑백 같은. 물론 스월은 뭐 아니고, 스월은 칼라니까. 아까 얘기했던 타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 보시면 2D 맵인데 아웃풋이 없습니다. 근데 그레디언트는 또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레디언트는 3D 맵처럼 생긴 2D 맵인데 또 아웃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하고 그레디언트 램프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만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레디언트는 2D 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2D 맵은 아웃풋이 있고 3D 맵은 아웃풋이 없어요. 예. 근데 2D 맵 중에서 이 흑백처럼 생긴 것 중에선 유일하게 그레디언트하고 그레디언트 램프만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아웃풋이 없단 말이에요. 3D처럼 생긴 2D 맵과 그 다음에 3D 맵. 거기서 이제 그레디언트하고 그레디언트 램프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해가 아니고 3D 맵. 그래서 이런 3D 맵,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하고 그레디언트 램프를 제외한 2D, 3D 맵처럼 생긴 2D 맵. 요거는 아웃풋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바로 쓰는 게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아주 중요하고 많이 필요로 해요. 네, 이거 아웃풋 기능을 또 다 설명하기엔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아웃풋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뭐 대표적인 거 한 개만 말씀드리면 이 아웃풋 어마운트나 이 RGB 레벨을 많이 쓰는데 밝은 재질을 넣는다든가 혹은 어두운 재질을 넣는다든가 할 때 아웃풋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강력하게 많이 씁니다. 위에까지는 설명드리면 뭐 책 한 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3D 맵에 아웃풋을 쓸 경우, 물론 이건 2D 맵이라고 했습니다. 체커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아웃풋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웃풋하고 똑같은, 여기 킵 올드를 써야 되겠죠? 그럼 아웃풋하고 체커가 들어갔고 아웃풋하고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와, 힘드네요 정말. 이런 질문 진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 셀룰러는 노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노이즈하고 똑같은 거는 다 3D 맵입니다. 셀룰러, 스플랫은 어, 노이즈하고 똑같습니다. 텍스처 OBJ는 뭔가요? 이런 거는 없고요. 칼라맵 이건 뭔가요? 칼라맵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건지. 텍스처 OBJ 이런 거 없고 칼라맵 없습니다. 맥스에. 본인 용어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죠.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쓰셨나 본데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용어 텍스처? 텍스처는 그냥 말 그대로 텍스처는 텍스처예요. 비트맵 같은 그런 매핑 자료를 넣은 걸 텍스처라고 합니다. 머터리얼 에디터에 제가 없다고 한 건데 머터리얼 에디터가 아니고 매핑 용어군요. 근데 질문을 잘못하셨어요. OBJ는 매핑 용어가 아니잖아요. 막 질문을 막 섞어 놓으셔가지고 텍스처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텍스처, 뭐 비트맵 이런 걸 텍스처라고 해요. 비트맵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걸 그냥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큰 의미 없고요. OBJ는 말 그대로 그 3D 호환 포맷이에요. 그래서 다른 3D 툴에서 보통 3ds나 OBJ로 많이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맥스에서 라이노로 3D
넙스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제 안 넘어간다고 치면 굳이 폴리곤으로 바꿔야 된다고 치면 OBJ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은 OBJ보다는 FBX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다른 툴과의 호환을 위해서 나온 폴리곤 표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개를 왜 이걸 왜 여기 매핑에다 섞어놔서. 이것도 스페링이 틀렸죠. 컴포지트입니다. 용어는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E가 빠지셨어요. 그 다음에 칼라맵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뭐 칼라맵을 어디서 쓰는지 몰라도 맥스 용어는 아니에요. 뭐 굳이 따지자면 디퓨즈 맵을 얘기하는 건가? 예. 근데 디퓨즈 맵을 칼라맵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도 칼라맵이라고 하기 때문에 딱히 칼라맵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예. 칼라맵이라는 건 없고요. 체커는 이거는 거의 셀룰러부터 설명해야 되지. 셀룰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노이즈예요. 어디다 쓴다 이거는 알려드릴 거는 무의미합니다. 물론 뭐 자기만의 노하우로 많이 알려주겠지만, 예, 이렇게 3D 계열은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냥 지네 멋대로 지은 거예요. 여기 덴트 뭐 이거 누가 이거를 뭐 고속도로 만드는 도로 같은데 뭐 아스팔트에 범퍼 쓴다 책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름을 그냥 덴트라고 지은 거예요. 예, 아스팔트 맵의 범프는 아스팔트 디퓨즈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책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 참 꺼내지 마시고가 아니고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처럼 그냥 노이즈도 이름을 지네 멋대로 지은 거예요. 셀룰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이즈 계열의 그러니까 3D 맵 전형적인 3D 맵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토데스크사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보니까 세포처럼 생겼네. 그래서 그냥 세포라고 해서 셀룰러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세포 모양을 할 때 쓰던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침 모양은 뭐 딱 봤더니 사막이 갈라진 것 같은 뭐 유리창이 깨진 것 같은 그런 데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디폴트 값으로는 안 쓰지만 이 값을 조정을 해서 파도 모양의 바다의 파도 모양을 많이 쓰고, 혹은 뭐 그 사막에 이렇게 착착 사막에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모양 있죠. 그런 거에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디에다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3D 맵입니다. 아까 얘기한 걸 제외한 나머지 다 3D 맵이니까 노이즈도 3D 맵이고요. 체커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체커는 실무에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을 정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체커의 사용 용도를 보자면 매핑 좌표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모델링 안 한 건 매핑 좌표가 이렇게 기본 오브젝트는 매핑 좌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지만, 내가 모델링한 건 매핑 좌표를 줘야죠. 2D 맵을 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UVW 맵 모디파이나 언랩으로 쓰는데 매핑 좌표가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면의 흐름을 폴리건 면의 흐름을 확인할 때 쓰는 거 외에는 사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들어갔으니까 지금 왜곡이 없죠. 이런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왜곡이 있거나 왜곡이 있으면 이렇게 막 크게 휘거나 깨져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라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잘못하신 게 뭐냐면 매핑 용어라고 해놓고 매핑의 메뉴를 쫙 써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섞어 놓으셔서 그래요. 왜 OBJ하고 텍스처하고 칼라맵은 매핑의 메뉴가 아닌데 섞어 놓으시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를 지금 질문을 헷갈렸던 거예요. 칼라맵이란 건 없어요. 어떤 칼라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굳이 칼라맵이라고 한다면, 칼라맵이라는 거는 맥스에서 거의 쓰지 않는 용어예요. 뭐 예를 들어서 리플렉트 굳이 뭐 한다면 디퓨즈, 여기 넣은 걸 디퓨즈 칼라 맵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건 디퓨즈 맵이라고 해요. 칼라 맵이란 말은 제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맥스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스플랏도 마찬가지로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지으려고 하니까 스플랏이라고 지은 거예요. 스플랏이 아마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뜻이 뭐 페인트 얼룩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영어 사전 찾아보면 그냥 이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페인트 얼룩이니까 페인트 꼭 얼룩에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더러운 때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사용하죠. 디퓨즈나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나 범프, 뭐 오퍼시티 등등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은 아까 정확하게 설명을 또 드렸고요. 파티클 에이지하고 파티클 엠블러는 파티클 에이지는 디퓨즈 맵에다가 쓰고 파티클 엠블러는 오퍼시티에다 씁니다. 이것도 하도 안 써봐가지고
파티클 엠블러가 가물가물한데 오퍼시티가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파티클 에이지는 말 그대로 뭐 파티클에다가만 재질을 먹는 건데요. 다른 일반 오브젝트에는 재질을 줘봤자 먹지 않습니다. 파티클에만 먹는 건데 말 그대로 파티클 나이잖아요. 뭐 뜻 그대로입니다. 파티클이 이렇게 분출을 하죠. 힘드네요, 진짜. 쟤한테 돈 내고 받는 학생한테 가르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파티클에만 재질을 줄 수 있고, 이게 칼라 1, 칼라 2, 칼라 3가 바로 나이입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이렇게 분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칼라 1이 첫 번째 색깔이에요, 분출하는. 그 하얀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가 가장 밝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완전히 밝은 노랑, 그 다음에 주황, 뭐 검정 빨강 이렇게 나오겠죠. 그 색이 칼라 1, 칼라 2, 칼라 3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는 나이예요. 얼마나 몇 퍼센트 나오다가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는 처음부터요. 0%부터 49%까지 이 색이 나오는 거고요. 색을 줄 수 있고 맵을 줄 수 있고 50에서 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49까지는 아닙니다. 중간에 그라데이션이 지니까 0에서 뭐 한 49까지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한 20까지 나오고 또 20에서 뭐 얼마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나오고 그다음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션 블러가 렌더링이 엄청 느립니다. 예, 그래서 꽁수로 나온 게 파티클 엠블러인데요. 모션 블러를 파티클에는 모션 블러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3D 모션 블러를 쓰게 되면 렌더링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려지니까 파티클에서는 가짜 모션 블러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모션 블러가 보통 속도가 어느 정도 느냐면 어떤 한 씬이 렌더링이 20분 걸린다. 그럼 모션 블러를 주면 40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션 블러는 스틸컷에서는 거의 안 쓰잖아요.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보통 뭐 10,000장, 20,000장 렌더링 하는데 한 장의 렌더링이 막 2배 이상 더 걸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파티클에는 시간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엄청 빠른 모션 블러를 파티클 꼼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모션 블러는 아니에요. 트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퍼시티에다가 파티클 엠블러를 주면 이게 파티클 엠블러가 파티클 모션 블러의 약자입니다. 파티클 전용 모션 블러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샤프한지 정도를 이거는 디폴트로 그냥 색은 디폴트로 쓰신 게 좋죠. 모션 블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샤프하게 모션 블러가 먹냐 샤프니스 정도를 값을 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진짜 대답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어떻게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까? 메뉴 전체를 물어봐 놓고 심장수술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이거 말씀드렸지 똑같습니다. 마스크는 말 그대로 필요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마스크 개념은 3D나 2D나 모든 그래픽에 다 있죠. 없어서는 안 돼.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만 나오게 하고 밖에는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면 거기만 나오게 가리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재질이 페인트 재질인데 벗겨지면 녹슨 철이 나온다. 이러면 여기다가 페인트 재질을 줘야 되고 여기다가 녹슨 철 재질을 줘야 되죠. 이럴 때도 매개체로 씁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뭐 가장 중요한 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무섭다. 간단하게가 되지가 않는 건데 여기다 맵을 주든지 뭘 주든지 저는 간단하게 2D 맵은 귀찮으니까 그냥 3D 맵으로 아니 그냥 체커로 줄게요. 체커로. 이렇게 맵 테스트 할 때도 이렇게 체커를 씁니다. 귀찮을 때. 체크하고 마스크에다가는 제가 마스크에다가는 비트맵을 줘도 역시 뭐 다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레디언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제가 원형으로 하면 원형으로 하고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요 모양이죠. 그러면 여기에 흰색 부분에만 맵이 나오고 검은색 부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흰색 부분에만 체커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부분에만 체커가 나오죠. 검은색 부분에 안 나오고 이 그레디언트의 흰색 부분의 양을 줄여보면 얘를 칠해야 되네. 양을 줄여보면 여기에만 체커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어떤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뭐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마스크에서 워낙 많이 씁니다. 컴포지트
하고 있으면서도 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네요. 이거는 지식인에다가 질문할 내용이 아니에요. 네. 컴포지트는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포토샵을 들여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합니까? 이건 레이어 끄고 켜보고, 그래서 포토샵처럼 레이어를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누르면 레이어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칼라 커렉션, 포토샵처럼 칼라 커렉션을 넣을 수도 있고, 매핑에 이런 칼라 커렉션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는 맵을 직접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는 마스크를 넣을 수 있고, 오퍼시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어를 지금 보시면 딜리트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어를 복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레이어 자체를 하이드 시키는 거고, 요거는 마스크 레이어, 그러니까 포토샵에 레이어 마스크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스크에도 칼라 커렉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포토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 모드도 있죠. 여기 노멀 포토샵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굳이 포토샵을 가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포토샵에 있는 것보다 훨씬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인데, 그것까지는 설명 한계를 좀 느끼네요. 그 다음에 컨버션은 영상 편집 합성 툴이라는 컨버션이 툴이 있습니다. 단종이 지금 되긴 했는데 저는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온 영상 편집 합성 툴 중에서 RPF 포맷을, 제가 RPF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RLA하고 RPF가 있는데, RLA는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나? 스틸컷인데 안에 그 렌더 엘리먼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에 모션 블럭 각 벨로시티를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G뎁스 값을 넣는다든가. 스틸컷인데 3D예요. 마법 같은 그런 건데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RLA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에 제가 RLA하고 RPF 설명한 게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네. 저희 이건 정규 과정에 있는 수업인데 카페에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맥스맨 카페는 뭐 동영상 강좌만 10,000개가 넘으니까요. 없는 강의가 거의 없긴 한데, 이제 저에게 돈 받고 돈을 내고 수업하는 사람에까지는 넣어드릴 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요. RLA, RPF 파일 포맷을 설명한 게 있나?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설명을 하려면. 역시 없군요. RPF.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었던가? 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컨버션까지 제가, 있네요. 예, 이거 제가 강좌한 거네요. 동영상 강좌로. 직접 이게 컨버션이라는 툴입니다. 이거 동영상 강좌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마법 같은, 예, 유튜브에도 있고, 올려놨네요. 그래서 보시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얘는 또 광고 뜨네. 짜증나고. 안녕하세요. 이거 화질이 각각 옛날에 매달 녹화한 거라. 비즈니스를 물어보셨는데요. 얼마나 이게 신비한 건지 직접 보세요. 이거는 3D 한 사람도 봐도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세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게 만약에 어떤 거냐면, 모션 블러도 직접 줄 수 있고요. 렌더링이 끝났는데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렌더링 된 이미지예요. RLL이나 RPF가. 근데 여기에 매핑을 바꿀 수가 있어요. 끝났는데 렌더링이. 그 다음에 이 주전자와 이 주전자 사이에 오브젝트를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D 뎁스도 있기 때문에 뎁스 필드, 뭐 모션 블러, 이거 스틸컷인데 렌더링 끝났는데 다 돼요. 그러니까 뷰포트 같은 3D 렌더링 컷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들어와요. RPF는 맥스의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컨버션을 제외한 다른 뭐 누크나 에펙이나 이런 데서는 RPF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냥 오픈 개념이지 맥스처럼 완벽하게 안 들어와요. 카메라까지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맥스 카메라.
맥스 안에 있는 이 카메라 있죠?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돌아요. 그래서 그게 유일하기 때문에 단종이 됐지만 저는 컨버전을 사용하고 그 필요할 때 그 다음에 그 컨버전이라는 이걸 가리킵니다. 이게 컨버전이에요. 이 툴이 지금 보시면 독학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 컨버전과 연동되는 툴입니다. 3D Max하고 컨버전이 그 연동되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시면 여기다가 컨버전이 지금 저는 컴퓨터에 지금 컨버전이 포맷해서 안 깔려 있는데 그래서 에러가 나온 거고 여기에서 파일 여기 맥스에서 하던 거를 에디트 누르면 컨버전이 뜹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돼요. 여기서 만들다가 컨버전을 써야 되겠다면 컨버전이 또 페인팅 기능도 있어요. 포토샵처럼. 그래서 페인팅을 하고 거기서 저장을 딱 하면 여기서 컨버전에서 페인팅. 컨버전의 또 중요한 기능이 그거예요. 페인팅. 맵 좌표가 거기 가서 펴져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 부분에 때를 넣고 싶다면 컨버전 가서 여기다가 때를 그리는 거예요. 붓으로. 그리고 거기 컨버전을 세이브하면 여기로 그대로 넘어요. 아주 중요하죠. 컨버전 쓰는 사람한테. 그래서 컨버전과 연동하는 메뉴입니다. 텍스처하고 오브제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드디어 끝났네요. 네, 앞으로 이런 질문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한자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